2025년이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유난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웠던 상반기,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뉴스를 정리하면서 남은 25년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천만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금융거래소 벤티지마켓.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의 김보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계 경제 흐름을 아주 쉽게 또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풀어서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소비, 일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속도는 멈추지는 않았지만 감속 중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빠르고 힘있게 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낮췄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인데요.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년도에 2.7%로 낮췄습니다. OECD 역시 3.3%였던 성장률 전망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유해보자면 세계 경제는 마치 시속 100km로 날던 비행기였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보면서 구름을 뚫고 멀리 나아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속 40에서 50km로 속도가 줄었습니다.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 느림은 우리 모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지? 사고가 났나? 아니면은 연료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계 경제 속도는 왜 줄어든 걸까요? 세계 경제가 감속하게 된 배경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품목의 10%, 일부 국가에는 최대 27%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를 높이고 무역 장벽을 세웠습니다. 마치 톨게이트가 생긴 도로처럼 무역에도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중동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주는데요. 세 번째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IT 기업, 플랫폼, 기술을 매년 보았습니다. 이런 혁신이 둔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놀라움이 좀 사라졌죠. 신생기업은 줄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은 경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쏟아졌다면 지금은 같은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만 나오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젊은 소비자는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면서 경제 활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천만 투자자가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 벤티지마켓. 지금 가입하면 연 13%의 이자 지급 이벤트와 크레딧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유튜브 프로필 벤티지마켓 등록하기를 통해 10초 만에 가입하세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엔진이자 중심축입니다. 2025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기준 1.6%, IMF는 1.8%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미국은 시속 80km로 달리던 SUV였습니다. 힘도 세고 크기도 커서 도로 위의 지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속 50km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냐면 앞에 보이는 것은 공사 구간, 미끄러운 도로, 심지어 연료 부족을 알리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경고등은 금리와 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4.25에서 4.50%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가는 여전히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3에서 4% 수준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금리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이 경고등이 깜빡이는 상태로 브레이크를 더 밟아야 할지 아니면 속도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돌아가지만 연료 공급은 불안정한 고용시장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4에서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민정책 강화, 무역 긴장으로 노동력 공급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은 돌아가고 있지만 연료 공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무역도로의 톨게이트는 무역과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도로에 수많은 톨게이트를 세운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 무역은 왜 도로일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들은 도로를 달리듯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도 싸고 물건도 빨리 도착하고 경제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톨게이트를 세웠을까요? 미국 안의 공장을 보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비싼 톨비를 매겼습니다. 톨게이트가 많아지면 운송비가 늘어나듯 상품의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오던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동차, 냉장고 같은 제품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되겠죠? 기업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물건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무역도로에 톨게이트가 많아지면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해서 시간과 돈이 더 듭니다. 무역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은 더 오르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트럼프 관세는 글로벌 무역 흐름에 톨게이트를 세워 모든 비용과 불편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유가는 7% 이상 급등했으며 일부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동 지역의 충돌은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워 국제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전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을 생산, 수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유가 상승이 왜 문제가 될까요?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우리가 넣는 휘발유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럭, 선반, 항공 등 모든 운송수단의 연료비, 모든 물류비가 오르게 되고요.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는 데 드는 공장 가동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은 높아진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음식, 옷,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우리의 일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로벌 무역 둔화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글로벌 무역은 왜 둔화되고 있을까요? IMF는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과거에는 3%대 성장률이 흔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건데요. 그만큼 나라 간 물건과 서비스의 흐름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무역이 느려졌을까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같은 충돌이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자원 쏠림 현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에너지 같은 중요 자원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도 한몫을 합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유무역의 속도가 늦어지고 공급망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무역 둔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류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업들이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이 더 비싸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IMF가 전망한 1.7% 무역 성장률은 글로벌 무역이 크게 둔화했다는 신호며 특정 자원 쏠림과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자동화도 이슈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많은 나라들,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줄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농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AI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대신할 방법을 찾다 보니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는 로봇팔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물건을 옮깁니다. 매장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안감도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단순 노동과 반복 업무는 AI와 로봇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기업들은 AI,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로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는 세계의 경제 구조와 고용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핵심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흥국이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발전 중인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과거에는 높은 성장률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3.8%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참고로 과거에는 4.8%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입니다. 왜 성장률이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신흥국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금리와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부 문제인데요. 일부 신흥국은 정치 불안, 구조적 경제 문제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약해지고 글로벌 기업들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내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흐름은 세계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경제는 감속 중, 관세는 물가 상승, 고금리는 소비 위축, 유가는 비용 상승, 혁신 둔화는 미래 성장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움직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확실한 정보, 계획적인 투자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며 벤티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아낌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3% 이자 이벤트와 보너스 크레딧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과 채널 설명칸에 있는 벤티지 마켓 등록하기 링크로 가입해보세요.